너 짭수면 끝났어 이 개새끼야. 험한 꼴 당하시기 전에 그 총 이리 주세요. 2010년 영화 육회포 강도단에서 고령의 강도 3명을 맞서 고군분투하는 형사 김희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배우 김희원. 아는 형님에서 인사말로 본인 이름 한자를 정확히 이야기했다. 나름대로 연기 경력이 긴 연극배우 출신이지만 코미디언 김희원이 더 먼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남자 배우 김희원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물론 지금은 이쪽이 더 유명해졌다. 좋은 예로 네티즌의 상당수가 이 사람을 이름보는 아저씨의 가장 인상적인 대사에서 나온 방탄유리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수능을 보던 중 수능 시험장에서 지각을 하는 바람에 시험장에 못 들어가는 여학생을 보고 어차피 본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한 상태이므로 여학생은 시험장에 들여보내달라고 말한 뒤 대신 본인이 시험장에 나온 적이 있었다. 친구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같아. 나가면서 그 여자 학생을 안으로 확 떠밀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학생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시험을 봤겠죠. 그때 시험이 끝날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타고 시간을 보내자 해서 지하철을 타며 읽던 신문에 난 극단 공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하면서 연기 인생을 시작했다. 사실 그 이전에 연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 후 극단 생활을 하며 연기력을 갈고 닦았으나 오랫동안 빈곤에 시달렸다. 결국 밥을 사달라는 후배에게 차마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해 길에서 운 적이 있을 정도로 빈곤한 경제 상황에 회의를 느껴 무작정 호주를 떠나 페인트공 일을 하면서 1년 반 정도 연기를 접은 적이 있었다. 본인이 말하길 연기자들 중에서 아마도 자신이 가장 페인트 칠을 잘할 것이라고 한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페인트 칠 기술 중 가장 고난이도인 유리에 페인트 칠하는 기술을 강의하기도. 그러다 우연히 호주로 해외 공연을 온 같은 극단 출신 배우들을 만나 다시 연기가 그리워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에 연기를 완전히 포기할까 고민했다. 그러던 중 한때 자신의 연기를 가르쳤던 후배가 찾아와 마지막으로 오디션에 한 번만 도전해보자고 권유하여 같이 극단 오디션에 응시했는데 그 후배는 합격하고 본인은 탈락. 나는 완전히 글러먹었나 보다 하며 한탄하던 중에 문득 저런 놈도 되는데 왜 내가 탈락이지라는 생각과 함께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며 독한 마음을 먹고 연기를 계속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한때 자신의 집에서 하숙시키며 같이 살던 인연이 있는 임창정의 권유로 영화에 출연, 2007년 영화 1번가의 기적을 시작으로 영화 활동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10일도 안 남았는데 절반도 못 찍어? 형님, 여기 동네 사람들이 진짜... 영화 아저씨에서 유리 전문가 만성 역으로 출연, 악랄한 악인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며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처음이신가 봐요? 물이 좋거든요, 여기가. 아저씨의 대본을 읽고 난 후에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하고 직감했다고 한다. 이후 드라마 빛과 그림자의 양태선 역을 맡아 TV로의 진출도 성공하였으며 2014년 TVN 드라마 미생에서 악역 박과장 역을 맡았다. 2015년 JTBC 드라마에서 드라마로 제작된 송곳에서는 또 악역인 정민철 부장 역할을 맡았다. 정민철은 비열하게 직원들을 괴롭히면서도 홀로 아들을 키우는 역할이었는데 악랄함과 순진함이 공존하는 그의 얼굴과 뛰어난 연기가 호평을 받았다. 임금님의 사건 수첩에서는 역모를 꾸미는 병조 참판 남건희 역을 맡아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불영화상과 한국영화 제작가 협회상에서 불한당으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였다. 실제의 성격과 달리 개성있는 외모로 극중에서 악역을 많이 맡아 악역 배우로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매우 비열하고 사악하고 못된 역할만 맡아온 것과 달리 실제 성격은 매우 소심하고 낯을 가리는 편이며 우리가 영화에서 봐오던 그 악당 캐릭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순진하고 조용조용한 편이라고 한다. 내려놔. 구두 주걱을 갖고 와야지. 갖다 놔. 미생에서 자신이 맡게 된 박종식 과장의 대본을 읽고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 성격은 런닝맨 13년 8월 4일자 방송인 악인 특집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김희원 홀로 악인 특집? 너무나 순한 성격 때문에 예능인들의 잔머리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농락당하여 제대로 큰 웃음을 선사하였다. 하하에게 가장 많이 당한 듯하다. 신이 가까운 나이이지만 미혼이다.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SNL 코리아에 출연하여 아저씨 셀프 패러디를 한 적이 있다. 패러디된 장면은 영화에서 당황한 나머지 너무 늦게 옆좌석으로 가려다 두 발 남은 총에 맞아 실패하는 장면. SBS 러닝맨에도 2번 출연했는데 악역 이미지와 정반대인 약골 캐릭터로 러닝맨 최약체 지석진의 발리는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2016년 1월 무한도전 모친소 페스티벌 2에 참석했다. 평소 맡은 배역들과 다른 계모적인 모습에 입덕한 팬들이 많은 듯하다. 모친소에 나간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나갈 만한 것 같다 였다고. 근데 막상 모친소에 참석하니 그곳에 워낙 강력한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런지 다른 참석자들이 말하길 오히려 잘생겨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무도 멤버이자 같은 모친소 참석자인 하의 평가에 따르면 이 안에서 원빈과에 속한다고 말을 하였다. 심지어 순번도 우연 바로 뒤라서 잘생겨 보이는 효과가 일으켰다. 김현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개인적으로 선정한 F4에 자기 자신, 하하, 바비, 닮은 꼴 변진섭을 F4라고 말하였다. 광희는 성형 버프 때문에 제외된 듯하다. 사실 험상궂은 인상이라 그렇지 보편적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고 나름대로 카리스마와 개성 있는 외모다. 강력해야지 끝까지 지킬 수 있어. 못생기기만 해서는 영화에서 비중 있는 역을 맡기 어렵다. 같이 모친소 페스티벌 2에 참석한 배우 우연의 말에 의하면 소주 5병 정도는 마시게 생기고 맥주병은 기본 무기로 사용할 법한 강한 인상과 달리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한다고 한다. 아저씨 촬영 당시 숙소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원빈이 엘리베이터로 걸어 오더랜다. 인사를 하고 조용히 있는데 원빈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자 원빈의 방에서 둘이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했다고 한다. 원빈이 연기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고 감탄했다고. 원빈 역시 술 약하기로 어디 가서 지지 않는다. 영화 속 이미지 때문에 칼을 상당히 잘 다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선을 전혀 만지지 못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 우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안당해서 자신이 맡은 배역 고병갑도 눈을 뜬 채 죽은 생선을 보며 죄의식이 들어서 생선을 먹지 못한다고. 난 생선 안 먹는다. 왜? 죽어도 눈을 뜨고 죽어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나 막 노려보는 것 같고 막. 오랜 연극 경력으로 인해 그를 아는 연극계 사람들은 연기의 장인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드라마 미생에서 철강의 1틈에 신다인 사원 역을 연기한 박진서 배우는 김희연 선배의 성희롱 연기 때문에 실제로 눈물을 글썽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대사의 대부분이 애드립이었는데 김희연의 연기에 박진서가 진심으로 울컥하여 주변에서 다독여줬다고. 잘 빠졌다. 이 차가 잘 빠졌다고. 차가 실하다. 난 언제 이런 실한 차 타보냐 이거. 어? 2020년 TVN 바퀴 달린 집에서 트레일러 운행을 위해 성동희 여진구와 함께 특수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성동희는 떨어졌다고.